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진태산입니다. 哎呀，该个都安的呀，姐，好黑人哦！接到了已经淹到3米深的水了。我把卷阳门关下来，卷阳门也已经冲走了。 최근 충칭 여러 지역이 계속되는 폭우, 심지어는 기록적인 폭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강물이 급격히 불어나 도시가 홍수로 침수되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내수로 인해 주택이 물에 잠기고 일부 도로에서는 물 깊이가 약 2m에 달해 주민들이 집에서 나오지 못하고 갇혀 있습니다. 폭우의 영향으로 시 전체에서 29개의 강물이 경계 수위를 넘는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종칭시 수문감측본부는 홍수 오렌지 경보를 발령하여 열차 운행이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전해지는 한 영상에는 한 아파트 단지가 물바다로 변해 있으며 공터에 주차된 차량들이 거의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出不去了，根本就出不去了，谁来救救我？ 아파트 단지 주민이 여사는 7월 10일 저녁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주차장 지하 1층이 모두 물에 잠겼고 현재 건물 전체가 정전과 가스 차단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대학생 리시응유는 10일 밤 9시경 시작된 폭우가 굉장히 맹렬하여 지형이 높은 지대로 피신했다고 말했습니다. 11일 새벽 2시쯤 물이 이미 1m 넘게 차올랐다고 합니다. 탈출한 후 그들은 인근 친척 집으로 피신했습니다. 운전학원 책임자 류 씨는 11일 이른 아침에 정시진에 있는 운전학원에 물이 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었는데 자신이 덴지안 정구에 거주하고 있어 도로가 폐쇄돼 가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새벽에 운전학원에 도착해보니 홍수가 강 제방을 범람하여 내벽에 약 1.5m 높이의 물자국이 남았고 운전학원의 코치 차량 30대가 모두 침수된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동시에 7월 9일부터 12일까지 잔지항 상류본류와 짜능강 유역에서는 올해 홍수 시즌 최대의 홍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공관영 CCTV 뉴스에 따르면 장지항水利위원회는 장강 상류가 앞으로 한 주 동안 여러 차례의 홍수를 맞이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전 단계의 지속적인 홍수 저지 작업 후 7월 10일 산시아댐 수위는 159.9m까지 상승하여 단연 평균 수위보다 약 15m 높으며 이는 산시아댐 운영 이래 동기간 최고 수위입니다. 많은 노인들도 이렇게 큰 물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7월 12일 산시아댐은 초당 약 45,000입방미터의 홍수량을 맞이했으며 최대 수위에 도달한 산시아댐은 수문을 열어 방류를 시작했고 4개의 방류 구멍을 열었습니다. 이는 올해 산시아댐의 첫 방류입니다. 그러나 외부에서는 산시아댐 방류가 하류 지역에 더 큰 홍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수리부 장강수리위원회는 저수지 유출량을 초당 27,000입방미터에서 점진적으로 31,000입방미터로 증가시켰고 30,000입방미터 이상의 방류량은 이미 우한 주 홍수기의 수준에 근접해 있어 우한의 홍수방어 압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부에서는 댐을 건설하는 이유가 상류의 홍수를 더 잘 저지하고 하류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지금 산시아댐이 대량의 방류를 하고 있어 자구책을 위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게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향후 10일 동안 스촨, 종칭, 산시아댐 지역 등지에 지속적인 폭우가 예상되며 맨장, 짜링장 등 지류에서도 여러 차례의 홍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하류 도시들은 위험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경보는 중국 수리수정과학 연구원 전 부총공정사인 정시어타오가 현재 중국에는 7개의 주요 하천 유역에 전담관리기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기구는 유역 내의 홍수 통제 계획을 책임지고 상하류, 도시와 농촌 간의 이익 충돌을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7개의 대형 강물 외에 중국의 중소형 하천들은 전담 유역관리기구가 없습니다. 중소형 하천은 여러 행정구역에 걸쳐 있으며 지방정부가 관리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중소형 하천의 홍수방어 공사가 체계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청시아타오는 중국의 중소형 하천 제방의 대부분이 흙제방이며 상류에는 대규모로 관리되는 저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홍수 조절 압력은 중소형 하천에 더 많이 반영되어 이러한 하천은 빈번하고 반복적인 홍수가 발생하기 쉬운 고위험 지역이 되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7월 5일 호난성, 유해양, 관웅현, 똥팅호의 제방에서 붕괴가 발생한 것입니다. 6일 오전 11시 똥팅호 단조환 붕괴 구간의 폭은 226m에 달하며 붕괴 구간 내외의 수위 차이는 불과 0.16m입니다. 양쪽의 수위가 평형을 이루면 바로 붕괴 구간의 봉쇄를 실시할 것이라고 합니다. 똥팅호의 붕괴로 인해
홍수가 집 지붕을 거의 넘어서고 있으며 네티즌들은 전날까지 에어컨을 켜고 있었던 집이 갑자기 물에 잠겼다고 영상에서 전했습니다. 네티즌들이 올린 영상에서는 7월 5일 오후 호남 화룡연동 딩호에서 흙이 물에 침투되어 구멍이 생겨 흙 제방이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한 후 당국이 사용하는 방식은 모래를 가득 실은 트럭 8대를 통째로 붕괴 구간에 투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트럭의 모래는 덤프되자마자 순식간에 사라졌고 남은 트럭은 붕괴 구간에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긴급 구조 조치는 실패로 끝났고 제방은 결국 약 10m의 폭우로 넓혀졌습니다. 그러나 펑파이 웹사이트는 1시간 정도 만에 붕괴 구간이 100m로 확대되었으며 화룡연 단조화는 완전히 물에 잠겼다고 보도했습니다. 독일에 거주하는 유명 수리 전문가 왕 웨일로는 화룡연 단조화는 돈팅호를 둘러싸고 만들어진 지역이라고 소개합니다. 단조화는 돈팅호의 한쪽에 위치한 제방이 상승한 호수물에 의해 붕괴되면서 붕괴 구간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왕 웨일로는 당국의 붕괴 구간 봉쇄 조치가 잘못되어 실패를 초래하자 붕괴 구간이 점점 넓어져 결국 두 번째 방어선을 보호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한 비가 온다고 해서 반드시 대규모 제방 붕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똥팅호의 침전물이 붕괴를 쉽게 만든 원인 중 하나라고 왕 웨일로는 말합니다. 장기적으로 장강과 그 지류에서 유입된 다량의 침전물이 똥팅호 바닥에 쌓여 호수 바닥을 높이고 저수 용량을 줄여 홍수 기간 동안 붕괴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호수 주변 일부 제방의 기초와 토양은 비교적 느슨하여 강한 물 흐름에 쉽게 침식됩니다. 높은 수위에서는 제방이 붕괴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느슨한 제방 기초가 오랜 시간 동안 물에 잠겨 더욱 느슨해지고 물이 빠질 때 발생하는 인장력과 호수의 파도가 제방 기초를 반복적으로 강하게 충격하여 제방의 붕괴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전 중국 언론인 저 란디아는 해외 중국어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2022년 9월 당국이 850억 위안 한화 약 161조 3,745억 원을 들여 똥팅호 홍수 방지 제방을 건설했으나 이처럼 빨리 붕괴했다. 그러나 당국이 붕괴 구간에 모래를 뿌리는 조치를 취했는데 이는 더 큰 피해를 초래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 란디아는 붕괴 구간을 보수하는데 모래 주머니조차 없었다고 지적합니다. 붕괴 현장에는 2개의 모래 분사기가 모래를 붕괴 구간에 분사하고 있었는데 모래가 섞인 진흙흐름은 물흐름보다 밀도가 높아 제방에 더 큰 피해를 줄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구조 작업으로 인해 호수 붕괴 구간은 226m로 확장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대형 트럭을 붕괴 구간에 투입하여 봉쇄하려는 조치에서 알 수 있듯이 관련 부처는 이번 재난에 대한 사전 계획도 없었고 이에 대한 자원 비축도 없었습니다. 똥팅호 주변과 같은 역사적으로 홍수가 빈번한 지역에서는 큰 돌로 가득 채운 용접된 철근 바구니나 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홍수 통제 자원으로 장기적으로 비축해야 하지만 분명히 그렇지 않았습니다. 화룡 지역이 물에 잠긴 후 지역 정부는 내외의 여론으로 비난받고 나서야 모든 힘을 다해 붕괴 구간을 보수하려고 했지만 이미 소용이 없었습니다. 양쪽의 수위가 같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당국의 홍수 방지와 구조 작업이 실패하여 똥팅호 제방이 무너지고 호수의 물이 제방 반대편으로 넘쳐 흐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시점에서의 보수 작업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제방을 보수해도 결과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호수 제방이 아직 보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관련 부처는 이미 공무원들에게 마음대로 인터뷰를 받지 말고 모든 홍수 통계와 구조 작업에 관한 소식은 공식 발표문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통보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사실 똥팅호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장강의 홍수를 저수하는 것입니다. 장강에서 높은 수위의 대홍수가 발생할 때 똥팅호가 홍수를 분산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사람들은 더 많은 농경지를 얻기 위해 대규모의 개강과 개발을 진행하여 호수 지역의 자연 환경을 변화시켰고 호수의 홍수 조절 능력을 약화시켰습니다. 전 중국 언론인 자오란제는 이번 화룡연 단조환의 똥팅호 붕괴 구간이 처음 약 10m에서 한때 226m로 확대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단조환의 90% 이상 약 47평방킬로미터가 물에 잠겼으며 이는 약 6,600개의 표준 축구장에 해당합니다. 평균 수심은 5m에 달해 원래의 농지는 사라졌고 주택은 지붕만 남았습니다. 초기 추정에 따르면 똥팅호 지역의 제방 공사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됐으며 55만 평방킬로미터 이상의 지역에 영향을 미쳤고 5,000명 이상의 생활과 생산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제방에 남아있는 물이 언제 완전히 배수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방어선에서도 여러 곳에서 침수 현상이 발생하여 홍수 방지 작업에 더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大家现在可以顺着我手指的方向看过去啊，前方就是洞庭湖一线大堤啊，人员比较聚集的地方就是团北村的这个决口封堵的现场。而正是因为大堤的在那个位置的失守，而导致我现在身前镜头当中看到的这一块区域变成了一片汪洋。那这块区域就是团州乡，也就是团州院内的情况。那我现在所处的位置就是叫前团建地。为什么这个地方叫前团建地啊？因为右手边是团州乡，而在我的左手边是前凉湖镇，是君山区的前凉湖镇。那这边和这边是截然不同的一番景象。所以现在我所站的这个位置，前团建地毫无疑问已经成为了第二道防线，也是最关键的这一道防线。那当前最重要的工作就是要确保这个第二道防线不要失守。 왕웨이로는 호난 지역에서는 똥팅후를 개간하여 만들어진 곳뿐만 아니라 장강 중하류 지역에서도 하나의 방어선 뒤에 또 다른 방어선을 구축하는 것이 현안 강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똥팅후 수위의 급상승으로 인한 홍수의 주요 원인으로 왕웨이로는 세 가지를 꼽습니다. 첫째, 후난성 내에 4개 큰 강인 샹장, 쯔수이, 유안수이, 리수이의 많은 댐이 집중적으로 방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후난성에는 중국에서 가장 많은 4,000개 이상의 댐이 있습니다. 둘째, 산샤댐이 최근 방류량을 증가시켰습니다. 똥팅호는 장강과 연결된 유일한 출구인 유해양의 쥔산을 통해 물이 배출되기 때문에 그것의 수위가 높아져 똥팅호의 물이 장강으로 배출되기 어려워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똥팅호의 과도한 개간이 저수 능력을 크게 감소시켜 홍수 위험을 더욱 증가시켰습니다. 후난성의 네티즌들은 똥팅호의 홍수 피해 영향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며 호난, 호베이 등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량호 지역의 안전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따라서 세 번째 방어선 구축도 긴급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똥팅호 지역이 풍부한 경제 자원과 인구를 가지고 있으며 홍수 피해를 입으면 그 결과가 매우 심각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제량호 지역의 경제적 영향은 무시할 수 없으며 관련 GDP 총액은 수조 위안에 달할 수 있고 인구도 1,000만 명을 넘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농지를 복원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외부에서는 올해 홍수 시즌에 들어서면서 중국 남부 여러 성이 강한 폭우의 영향을 받으며 홍수 통제 상황이 매우 심각할 것이라고 주목합니다. 중공중앙정부는 계속해서 구호 자금을 할당하고 있지만 재난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새로운 폭우재 속에서 남부 10개 이상의 성이 거의 모두 홍수 위협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중국의 거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6월에 중국 재정부와 응급관리부는 재난지역에 각각 3.645억 위안, 한화 약 689억 원과 4.96억 위안, 한화 약 939억 원의 구호 자금을 선지급했습니다. 정부는 또한 기업과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기부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재난지역 주민들은 실제 지원이 제대로 도달하지 않았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후난성 외양시 화룽현 단도시항의 재난민 천씨는 만약 진정으로 기부를 원한다면 물이 빠진 후에 1대1로 주민들에게 직접 기부하는 것이 좋다. 중공정부에 맡기면 주민들은 받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천씨의 가족은 현재 홍수로 물에 잠긴 지역에서 나와 친척 집에 의지하고 있으며 정부로부터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물품은 제공되었지만 실질적인 지원은 거의 없었습니다. 천씨는 인터뷰에서 안전 문제로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화롱시안 정부의 한 직원은 현지 지원 자원이 부족하다는 질문에 구체적인 상황은 잘 모르겠고 공식 매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발표가 있을 겁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경제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외국 기업과 국내 기업의 중국에 대한 기부가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몇 년 전 팬데믹이 발생했을 때 많은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 수억 위안을 기부했지만 올해 남부의 대홍수 이후에는 이런 관대한 지원이 드물었습니다. 중국 속담에 한 곳이 어려움에 처하면 8곳이 돕는다는 말은 이제 추억에 불과합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전 상하이 민영기업가 호리즈는 과거 경제 상황이 좋을 때 일부 기업들이 기부를 했지만 이는 반드시 자발적이진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는 또한 지역 정부가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기업들이 돈을 기부하면 세금 감면이나 공제와 같은 정책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기업들의 상황이 좋지 않아 정부가 기부를 요청해도 실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반 시민들도 자선 기부에 대한 관심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중국 유학생인 리용은
중공 당국의 여론 통제로 인해 대다수의 홍수 사건이 처음에 차단되어 사람들이 실제 정보를 얻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재난 뉴스에 대해 면역력이 생겨버렸습니다. 이는 중공 정부가 여론을 통제한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상하이 출신의 퇴직자 곽 씨는 사람들이 기부를 꺼리는 주된 이유는 개혁의 혜택이 실제로 시민들에게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경제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으며 팬데믹 이후 경제는 회복되지 않았고 소득은 증가하지 않았지만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중공 당국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기부를 꺼리며 기부할 능력도 없게 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